안녕하세요. 마스터 빌더 이왕준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 소개와 더불어서 목조주택을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는 목조주택의 작업 현장에서 작업 전후에 준비할 사항과 안전수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현장에서 발생했었던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안전수칙입니다. 안전수칙은 사실 1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죠. 항상 현장에서는 전동 공구나 위험한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전은 본인이 잘 지켜야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다친 나도 문제지만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올스톱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짝을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 하나가 빠지면 팀이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짝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팀원을 구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작업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아침에는 그런 안전수칙에 대하여 팀장이 좀 주의를 주고 또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기른 후에 작업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몸에 딱 맞는 간편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보안경이라든지 작업화, 방진 마스크, 장갑 등 미리 안전장구를 챙겨서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 현장에서 사실 실제 있었던 사고인데요. 골조공사 당시에 그 벽체, 세워놓은 벽체 위에서 서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그 네일건, 못을 쏘는 총이죠. 이게 컴프레셔하고 이제 에어 호스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에어의 힘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일건의 그 에어 호스 줄에 발이 걸려서 밑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을 했던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면했지만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실신을 해 있는 팀원을 보던 그 아찔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병원으로 실려가서 다행히 금세 회복은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이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업 현장에서 그때그때 치우지 않은 나무 토막이 에어 호스를 둘둘 말아서 에어 호스가 짧아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줄을 당겨가면서 일을 하니까 이 호스가 팽팽해진 상태에서 발이 걸린 거죠. 그래서 2.5m 높이의 벽인데 그 위에서 넘어지면서 거꾸로 추락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안전 발판을 가능하면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좁은 그 벽 위에서 14cm거든요, 통상. 그 좁은 벽 위에서 위험하게 서서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양쪽에 사다리를 걸치고 그 사이에 그 널판지 같은 목재나 이런 걸 걸쳐서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허리 높이 정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작업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속도도 빠르거든요. 그 사다리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현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위에 올라가서 자랑하듯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전 발판 준비하고 작업을 하는 걸 습관화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공구와 전동 기계 이런 거는 항상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사용법을 충분히 숙달하고 숙지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동료들한테 그런 그 전동 공구를 전달하거나 할 때는 전기를 완전 차단하고 전달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스위치만 살짝 놓고 전달을 하다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기계가 작동이 되면 위험하거든요. 이게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저희 그 팀원 중 한 친구가 이 팔뚝에 83mm 대못이 두 발이 박혔던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날 그 천정에 이 친구가 이제 보강 작업을 위해서 총을 들고
그 천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갖다 놓고 올라가는 게 당연히 맞지만 무슨 생각인지 총을 그냥 장전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 올려놓고 힘을 써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가 가지고 팔로다가 그 총을 밀게 됐는데 그게 또 방아쇠가 그 못에 걸려 가지고 발사가 된 거예요, 팔뚝에. 그나마 팔뚝에 이 못이 박혔기 망정이지 빗나가서 목이라든지 이런 얼굴이나 눈 이런 데 이게 발사가 됐다면 정말 대형 사고가 날 뻔했죠. 하여튼 이 팔뚝 그 뼈에 뭐 대못 83mm 두 발이 박혀 있는데 그냥은 뭐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뽑았는데 그 친구는 그 후유증으로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뭐 이 사고 역시 에어호스를 분리했거나 사다리를 갖다 놓고 올라갔거나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안전사고죠. 이게 그 당시 사다리가 무겁다는 이유로 가져오기도 귀찮고 그냥 올라갈 수 있다고 만만하게 생각 한 것이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또한 현장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객기로 사고가 자주 납니다. 뭐 이 정도쯤은 안전장비 없이 할 수 있어야지 고수지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옆 친구하고 작업 속도에 대해서 경쟁을 하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저한테 한번 걸리면 뭐 되게 혼나지만 하여튼 관리자가 현장에 없으면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 중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뛰어다니거나 뭐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작업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사고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역시 그 예전 강원도 현장에서 저희 현장에서 있었던 사고 얘기인데 그 대단히 큰 펜션 단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바지 이제 공사로 시간도 몰리고 해가지고 그날따라 뭐 여기저기서 전부 다 각 팀이 들어와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일을 하게 됐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북적대고 시끄럽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누가 나서서 좀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이제 하게 된 게 그 이유가 됐죠. 창틀 몰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소에다가 원목을 켜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이제 되는데 이 테이블소 하던 그 직원이 하도 이제 막 그 시끄럽고 뭐 이러니까 잠시 정신을 팔게 됐나 봐요. 그리고 또 이 테이블소 작업을 할 때는 끝 부분에는 안전하게 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이렇게 밀대를 만들어서 밀어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손으로 끝까지 밀다가 장갑이 톱날에 살짝 걸리면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이 됐죠. 이 절단된 손가락을 봉지에다가 담고 이 손은 지혈을 한다고 막 수건으로 꽁꽁 묶고 이래가지고 피가 막 이렇게 나는 그 손을 들고 그 근처에 병원 접합수술하는 병원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 접합수술은 큰 병원이나 하지 사실 작은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결국 서울까지 나가서 접합수술을 이제 하기는 했는데 물론 다 낫죠 손은. 그때 그 손가락 잘라진 손가락 들고 막 그 병원 찾아 헤매던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면서 참 아찔하지요. 다섯째는 수면 부족이나 장시간 운전 후에 또는 뭐 과로로 피로한 상태나 또는 약물 복용이나 뭐 감기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졸린 성분이 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뭐 술을 먹었거나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게 아직 회복이 덜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작업에 참여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안전사고 발생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여섯 번째는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현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혹시 모를 그 외부인의 출입을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나 지나가던 행인들이 작업 현장은 호기심 때문에 그런지 수시로 들려요. 작업자가 있을 때는 주의를 줘서 뭐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돌려보낼 수가 있지만 작업 시간이 끝난 후에는 통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공구 같은 건 미리 손이 닿지 않게 치워 놓아야 됩니다. 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입구에 합판이나 뭐 나무를 가지고 못을 박아서
막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안전사고가 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들이 사실 돌이켜서 보면 미연에 다 방지를 할 수 있었던 사고거든요. 그 순간 안이한 생각, 괜찮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항상 안전수칙을 지켜서 일을 하게끔 팀원이나 관리자가 교육을 늘 시켜야 되고, 공구를 사용할 때는 공구 사용하는 그런 그 방법, 또 원리 이런 거를 늘 숙달시킨 후에 실무에 접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구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공구도 개인 공구도 있고 공용으로 같이 쓰는 뭐 공구도 있고 공구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이런 걸 그 공구의 종류, 공구 사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눌러주시는 구독과 알람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양식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